자, 시간이 이어서 자원을 계속 공부를 할 거야.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식량작물, 쌀, 옥수수 이거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축산자원으로서 소, 양, 돼지 이런 걸 살펴볼 거다. 자, 그럼 먼저 식량작물, 쌀, 밀, 옥수수 이걸 볼 건데, 쌀, 밀, 옥수수 이 세 개 식량작물을 세계 3대 식량작물이라고 얘기해. 3대 식량작물이 쌀, 밀, 옥수수 이렇게 되고 있다고. 자, 먼저 기원지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쌀의 기원지는 몬순 아시아야.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 저 인도 차이나 반도 있는데 뭐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중국 남부 지방 이런 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다. 어쨌든 몬순 아시아 쪽에 해당이 되고 있다. 자, 그다음에 밀은 서남아시아 건조 기후 지역이야. 그래서 밀은 좀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쌀은 몬순 아시아가 기원지이기 때문에 몬순 아시아는 여름철에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오잖아, 그지? 그래서 기온 높고 비가 많이 오는 좀 기후적인 제약이 좀 강한 그런 작물임에 비해서 밀은 원래부터 서남아시아가 건조 기후책이 원래 이제 원산지다 보니까 비가 좀 적게 와도 잘 적응하고 그리고 비가 적게 오는 건조 기후 지역은 일교차가 크지. 밤에는 춥잖아. 낮에는 덥지만. 그래서 좀 밤에 그 추위에도 잘 견뎌내는 그런 작물이 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옥수수는 라틴 아메리카가 이제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멕시코 고원이라는 설도 있고 안데스 산맥이라는 설도 있고 어쨌든 멕시코 고원이든 안데스 산맥이든 라틴 아메리카 쪽에 해당이 되고 있어. 자, 그다음 기후적인 조건을 본다라고 하면 쌀은 몬순 아시아, 아까 얘기했듯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높거든. 그래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재배가 되는 그 대표적인 작물이 쌀이야. 그래서 기후적인 좀 제약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다음에 밀은 서남아시아 건조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좀 비가 안 와도 그리고 좀 춥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기후에 대한 제약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건조한데 이제 잘 견딘다라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건성이 강하다라고. 비가 안 와도 잘 견뎌낸다라는 거. 그러니까 추위에도 잘 견디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갖다가 내한성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밀은 내건성, 내한성이 강한 작물이다. 즉 기후에 대한 제약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자, 옥수수도 쌀하고 비교해서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 아니라도 되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산간지대, 강원도 같은 이런 데서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옥수수도 기후에 대한 제약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특징을 본다 그러면은 쌀은 몬순 아시아에서 생산이 되는데 쌀은 기후적인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환경이 고온 다습한 기후가 나타나는 몬순 아시아에서만 거의 대부분 다 재배한다고. 그래서 전 세계 쌀 생산량의 90%가 몬순 아시아라고. 그러니까 쌀 생산 지역 물어보면서 몬순 아시아 빼버리면 물어볼 데가 없어. 90%가 몬순 아시아야. 중국, 인도, 그 다음에 무슨 타이, 베트남,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런데 전부 다 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90%를 몬순 아시아에서 생산했는데 누가 먹느냐? 몬순 아시아에서 대부분 다 먹어. 다른 지역에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데가 몬순 아시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그러니 몬순 아시아에서 생산해서 몬순 아시아에서 다 소비하니까 다른 대륙으로 수출되는 양은 별로 안 나오겠지. 그래서 쌀 생산량 중에서 수출되는 양은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수출되는 국제 이동량이 상당히 적은 그런 작물이 쌀이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 밀의 특징을 본다 그러면은 밀은 탄경기가 없다. 탄경기가 뭐예요? 경작이 단절되는 시기가 없다. 1년 내내 재배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년 내내 그럼 겨울철에도 재배되고 여름철에도 재배되고 다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기후 제약이 적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밀은 재배되고 있다고. 러시아도 있지, 아르헨티나도 있지, 미국도 있지, 캐나다도 있지, 그다음 저기 무슨 아르헨티나 쪽도 있지, 오스트레일리아도 있지, 여러 군데서 재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름철에 자라지 겨울철에 그 영하로 떨어져 있는데 밀이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아무리 내한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영하로 떨어지면 얼어 죽지 이게. 자,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밀은 재배가 되다 보니까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계절이 반대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북반구에서 생산이 안 되는 시기는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남반구에 생산이 되고 있거든. 그래서 북반구에서 생산했다가 그 다음에 또 남반구에 생산해. 남반구에 생산이 안 되면 또 북반구에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지구상에 어쨌든 밀은 어디선가는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쌀은 90%가 몬순 아시아야. 몬순 아시아. 거의 몬순 아시아 쪽이 이제 겨울철이 된다라고 하면 남반구에서는 물론 몬순 아시아가 겨울이 된다 그러면 남반구는 여름이겠지만 남반구 쪽에서 쌀 재배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밀은 전 세계적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어떤 지역에서는 생산을 어딘가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다음 옥수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생산이 되고 있을 거야. 그런데 옥수수의 더 큰 특징은 옥수수는 식량 작물이기도 하면서 사료 작물로 더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가 옥수수 자급률이 한 0.1% 정도 작업밖에 안 되거든. 99.9%를 수입을 해. 근데 99.9% 수입한 거 전부 다 뭐냐면은 그 전부 다 사료용이야, 사료용. 식량으로 수입하는 거 별로 없다니까. 전부 사료용이라, 사료용. 이거로 연결했다. 자, 그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미국이 바이오 에너지 생산 1위 국가였다고. 미국이 옥수수 생산 1위 국가거든. 그래서 미국 같은 이런 데서 바이오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옥수수는 사료 작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바이오 에너지로 이용되는 그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쌀, 밀, 옥수수의 생산량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옥수수가 생산량이 제일 많고, 자, 그다음이 밀하고 쌀은 별반 차이가 안 나. 자, 왜 옥수수가 생산량이 많아? 옥수수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다 되고 있어. 그리고 옥수수하고 쌀하고 비교해봐. 옥수수 알갱이하고 쌀 알갱이하고 비교해봐. 지금 무게를 따져. 무게를. 어느 게 무게가 무거운 거야. 옥수수 알갱이 굵기가 훨씬 더 굵잖아. 그 옥수수 나무 한 개 얼마나 많이 열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재배 면적도 여러 군데서 재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게 자체가 일단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옥수수가 제일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쌀하고 밀하고는 어디가 재배 면적이 훨씬 더 넓으냐면 쌀은 몬순 아시아 쪽에 한정돼 있어. 근데 밀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을 다 하고 있거든. 그 재배 면적은 밀이 더 넓게 나와. 그런데 쌀 알갱이하고 밀 알갱이하고 그러니까 벼에 붙어 있는 그 쌀 알갱이하고 밀에 붙어 있는 그 밀 알갱이하고 이게 쌀 알갱이가 훨씬 더 많대 이게. 그래서 똑같은 있잖아, 그지? 똑같은 한 평에다가 쌀 재배하는 거하고 밀 재배하는 거하고 결국 생산량을 보면 쌀이 생산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배 면적은 밀이 더 넓지만 똑같은 면적에서 생산되는 양은 쌀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라고 그러거든. 좁은 면적에 생산되는 양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밀하고 쌀하고는 전 세계 생산량이 거의 차이가 안 나. 거의 비슷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쌀이 많은 경우도 있어. 대체적으로는 밀이 조금 더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해에 따라서는 쌀이 더 많이 생산되는 해도 있다고. 옥수수는 확실하게 어떤 통계 연도를 보든지 옥수수는 확실한 1등이다. 밀하고 쌀은 왔다 갔다 한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단위 면적당. 똑같은 면적에서 재배되었을 때 생산되는 양을 본다 그러면 옥수수가 당연히 월등히 많지. 무게 자체가 다르잖아. 옥수수 알갱이 무게 자체가. 그 다음에 쌀하고 밀하고 비교해 본다면 쌀이 알갱이가 더 많이 붙어 있다고 밀보다는. 그래서 똑같은 면적에서 재배했을 때는 쌀이 생산량이 더 많은 거야. 자, 그 다음 국제 이동량을 본다라고 하면 쌀은 생산지에서 대부분 다 소비되지. 몬순 아시아에서 생산해서 몬순 아시아에 다 소비하거든. 그 쌀 전체 생산의 한 3%만 국제 이동 수출이 되고 있다고. 근데 밀은 안 먹는 사람이 없지. 안 먹는 지역이 없잖아. 니네들도 밀 많이 먹잖아. 빵, 과자, 밀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밀은 국제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기 때문에 밀이 국제 이동량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수수는 식량으로서 이동하는 것보다도 사료작물로서 주로 이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지. 예.
그래서 이 옥수수가 두 번째고 쌀은 국제이동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축산 자원들 소, 양, 돼지 이런 거 쭉 살펴볼 건데 자, 소의 특징을 본다 그러면 소는 농경 사회에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저기 요즘은 경운기 가지고 농사 짓지만 옛날에는 소가 밥 깔고 이랬잖아요, 그지? 예, 그래서 농업에 노동력으로 소가 많이 이용되었다. 뭐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소를 사육하는 목적은 고기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제품, 우유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치즈를 얻기 위해서 사육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힌두교를 믿고 있는 지역에서는 소고기 먹으면 안 되지.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소고기는 못 먹지. 대표적인 힌두교 믿고 있는 나라가 인도. 또 있었지? 인도 위에 네팔 이런 데서는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양. 양은 사육하는 목적이 뭐냐? 양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사육하는 게 아니야. 고기는 부수적인 목적일 뿐이야. 양 사육의 주 목적은 털이야, 털. 양모 확보를 하는 이게 주 목적이야. 고기가 주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소는 안 먹는 종교가 있어. 힌두교 안 먹어. 돼지 안 먹는 종교도 있거든.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도 돼지 안 먹는다 그랬지. 근데 양을 먹지 말라고 제한하는 종교는 거의 없거든. 그래서 양은 먹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종교적인 제약은 별로 없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돼지. 돼지를 사육하는 목적은 얘는 먹기 위해서 사육하는 거지. 전부 다 먹는 거지. 그래서 양은 양모가 목적이고 소는 고기가 목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지? 근데 얘는 뭐 거의 먹기 위한 거지. 예, 그래서 사육되는 것들 중에서 고기로 이용되는 비율을 따진다면 돼지는 거의 뭐 90% 이상이 이제 고기로 이용되는 거지. 예, 그 다음이 소가 되고 양은 고기로 이용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지. 양모가 주 목적이거든, 이거는. 자, 그리고 어떻게 키우냐면은 우리 안에 가둬서 키우는 게 대부분이지. 소하고 양은 어떻게 키우느냐면은 유목으로 키우지. 끌고 다니면서. 저 건조 기후지역, 건조 문화권, 중앙아시아나 서남아시아, 몽골 같은 데 봐봐. 양 끌고 다니면서 키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사바나 기후 같은 이런 데 보면 소를 갖다가 끌고 다니면서 또 키운다고. 그래서 유목으로 키우기도 하고. 또는 넓은 데 풀어놓고 키우지. 그걸 이제 방목이라 그러지.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소라든지 양 같은 넓은 벌판에 풀어놓고 키우잖아. 그지? 그런 형태로 하는데 돼지를 유목으로 키운다? 끌고 다니면서 양하고 소는 뭘 먹느냐 하면은 이 초식 동물이란 말이야. 풀을 뜯어먹어. 풀 찾아서 돌아다니면 되잖아. 근데 얘는 물론 이 저 풀 종류도 먹어. 근데 이 잡식성이거든 이거는. 고기도 먹는단 말이야 얘는. 근데 뭐 고기를 찾아 돌아다녀? 고기를 찾아서? 그거 좀 이상하잖아 그거. 그래서 가둬놓고 이제 사료를 주는 거야 이게. 넓은데 풀어놓고 키운다? 방목? 그것도 아니지. 방목을 하는 이유가 넓은데 풀밭에 풀어놓고 풀 뜯어먹으라고 방목하고 있는데 얘가 풀 뜯어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지? 그래서 우리네 가둬둬서 키운다는 거야. 다음 뭐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 이런 데서는 못 먹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사육되는 마리수를 본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사육되는 그 마리수를 본다 그러면은 소가 제일 많이 사육되고 있어. 그 다음이 양이고 돼지 사육도 수가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적다고. 그런데 고기 생산량을 보면은 소는 먹기 위한 것도 있지만 노동력 또는 우유 이런 목적도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먹는 목적이 한 절반 정도, 나머지는 노동력이나 우유 얻는 이 목적이야. 양은 먹는 목적이 거의 없지. 양은 양모거든, 양모. 근데 돼지는 무조건 먹기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돼지가 마리수는 제일 작아. 그런데 고기 생산량은 얘는 거의 100% 고기를 이용되기 때문에 돼지가 제일 많다고. 그 다음이 소가 되고 양은 다른 용도, 양모 용도로 많이 사육되고 있기 때문에 육류 생산량에서는 양이 제일 작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강수량하고의 관계를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양하고 소하고 이렇게 보면은 양은 좀 더 건조한 지역에서도 사육이 된다고. 근데 소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물 섭취하는 양도 양보다는 더 많겠지.
예, 그래서 소는 양보다는 그래도 조금 비가 좀 더 많이 오는 곳 이런 데서 이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사막이지, 그지? 사막이고 요 이제 사막 주변 지역, 사막보다 약간 비가 많이 오는 요 사막 주변 일대 여기서는 이제 양을 키운다고. 근데 소는 어디서 키우느냐면은 얘보다 사막이 더 떨어져 있는 이런 데. 그러니까 양은 사막보다 사막 바로 인접해 있는 곳, 사막보다 조금 비가 좀 그러니까 반건조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지. 예, 근데 소는 사막에서 좀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좀 비가 좀 더 많이 오는 곳. 그래서 덩치가 있다 보니까 양보다는 물 섭취가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강성이 많은 곳에서 사육이 된다라고 보면 돼. 그다음에 돼지는 비 안 오는 곳에서는 돼지는 사육 자체가 안 돼. 자, 뭐 돼지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 포유류잖아, 그지? 예,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체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지. 사람 같으면 36.5도 전후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 근데 니네들이 열심히 달리기 하고 축구하고 뭐 운동하고 이러면은 몸에 열이 나잖아. 그지? 그럼 36.5도가 돼야 되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몸에 체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럼 사람 죽잖아, 이거. 그럼 36.5도로 그 이상 안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있냐? 우리 몸에서 땀이 나오는 거야. 땀이 나오는 이유가 체온 유지를 위해서 땀이 나오는 거야. 그럼 땀이 나와가지고 이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빼앗아가는 거야. 그럼 체온을 유지시킨다고. 그 포유류들은 이 땀을 흘리면서 그 개들도 봐, 개들. 그 개새끼들 막 연락이 달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 뭐 어떻게 하니? 햇반 내밀잖아. 하잖아. 그러면서 이게 정발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체온을 유지시키는 거라고. 근데 돼지는 있잖아, 그지? 땀구멍이 거의 없어, 이게. 그러니까 얘가 열을 받으면은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니네들이 돼지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한 짐승으로 생각하는데 돼지는 진짜 깨끗한 짐승이야. 얘가 연락이 달렸잖아. 체온이 올라가잖아.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얘는 뭐밖에 없느냐면 물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목욕을 자주 하는 애야. 그래야 지가 살아남아. 체온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막이나 이런 건조기후지역에 데려가봐 어떻게 되는지. 얘 못 살지. 자, 이슬람교에서 있잖아, 그지? 돼지를 왜 지저분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뭐 설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 자, 옛날에 이슬람교 창시들 그 초창기 때 그 당시는 뭐 먹을 음식이 부족하니까 분명히 돼지도 데려와서 사육을 시켰을 거야. 근데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 지역들이 대부분 다 건조 기후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낮에 얘네들이 얼마나 태양열에 얼마나 노출이 돼 있니? 응? 그럼 체온이 올라가잖아. 그럼 이 체온을 낮추려면 뭐 해야 되냐?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 물속으로. 근데 건조 기후지역, 이슬람 믿고 있는 건조 기후지역에 물이 없어. 그럼 얘가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지가 쌓아놓은 오줌에다가 뒹구는 거야, 이게. 그래야 지는 체온을 유지가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꼬락서미를 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해 보여. 그래도 그걸 참고 또 그래도 나름대로 좀 손질해가지고 또 구워 먹었겠지. 근데 또 돼지는 또 쉽게 상하잖아, 이게. 그럼 또 배탈이 나거든. 그러니까 저 오줌물에 뒤둥글던 저 새끼들, 저 돼지 새끼 잡아먹었더니 배탈이 나니까 이 지저분한 짐승이니까 먹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교리에 그렇게 박아두지 않았을까라는 설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돼지는 비가 안 오는 건조 지역에서는 돼지 자체가 사육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사육 자체가.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대부분 다 건조 기후 지역이잖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돼지 사육을 거의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자, 그래서 강수량에 따라서 가축 사육 지역을 나누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식량 작물하고 축산 자원이 어디서 생산되고 어디서 사육되고 있는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식량 작물부터 보면은 딸은 90% 이상이 몬순 아시아다라고 했어. 그래서
주요 생산국 뭐 중국이 1등이고 인도가 2등이고 뭐 대략 뭐 순서대로 쭉 돼 있다고.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미얀마, 타이 전부 다 아시아 지역이야. 몬순 아시아 쪽이야. 순위권 안에 들어있는 데들 전부 다 몬순 아시아고. 그다음 이런 뭐 중국이 원래 뭐 땅덩이 넓고 뭐 인구도 많으니까. 그리고 인도도 역시 인구가 뭐 중국 다음은 많지 그지? 중국, 인도, 그리고 러시아, 미국, 프랑스, 캐나다,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서 생산이 되고 있다. 옥수수는 미국이 생산량이 제일 많아. 쌀하고 밀하고는 중국, 인도가 1등, 2등이야. 중국, 인도가. 근데 옥수수는 미국이 1등이다. 미국.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을, 30%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그다음에 중국, 브라질, 인도, 뭐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멕시코 뭐 이런 데서 뭐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 원산지가 이제 아메리카 쪽이다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도 보니까 뭐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 그지? 자, 그다음에 축산자원 소양 돼지 많이 사육하는 거. 뭐 소는 브라질에서 소를 많이 사육해. 뭐 인도도 뭐 소 사육 많이 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지, 그지? 근데 브라질에서 브라질의 그 아마존 강 일대 열대 밀림 있잖아요, 그지? 그 열대 밀림을 전부 다 태워가지고 그걸 뭐로 활용하느냐면은 소 방목지로 활용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소를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키운 소를 어디다 팔아먹느냐? 미국으로 팔아먹고. 미국도 소 수출하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고급 소고기라기보다는 좀 저질 소고기. 그래서 주로 어떤 용도로 들어가냐면 햄버거의 패티로. 고기, 그 패티 고기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미국 그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맥도날드 앞에서 팻말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고. 사람들 보고 햄버거 먹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햄버거로 인해서 열대림이 파괴되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왜? 햄버거 패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브라질 열대임을 더 많이 불태울 거라는 거야. 브라질이 소사육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 그다음 인도, 그리고 미국도 뭐 많이 하고 있지. 넓은데 반복하고 있지, 그지? 뭐 중국, 에티오피아 뭐 이런 곳에서 소사육을 많이 하고 있다. 양은 중국, 그리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뭐 양사육하는 데도 유명하지. 그런데 뭐 1등은 중국이야. 그다음에 인도, 이란, 나이지리아 뭐 이런 나라가 양사육을 많이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돼지는 아까 석탄이 앞 시간에 석탄이 중국이 전 세계 석탄의 절반 정도를 생산하고 절반 정도를 소비한다고 했잖아요, 그지? 돼지도 역시 중국이 유명해. 전 세계 돼지의 절반이 중국에서 사육되고 중국에서 먹는 거야. 중국. 자, 그다음 미국, 브라질, 베트남, 뭐 에스파냐, 뭐 독일, 뭐 이런 데서 돼지 사육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 자원도 주로 생산하는 국가들 이게 자료로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지로서 이제 뭐 신생대 제3기층 배사구조에 매장돼 있니, 그다음 뭐 수송용으로 이용되니, 뭐 산업혁명에 저기 연료로 활용되었느니 이거는 선택지로 나온다고. 선택지는 쉽지만은 위에 국가들 생산하는 국가들 쭉 나왔을 때 이 국가가 어떤 국가인가 찾는 거 이게 어렵다라고 했지. 얘것이 지금 위에서 배웠던 이것들, 쌀, 밀, 옥수수의 특징, 그리고 뭐 축산자, 소, 양, 돼지의 특징, 그리고 뭐 육류 생산량 이런 것들은 선택지로 주로 구성이 된다고. 근데 선택지 내용은 역시 한 2번, 3번 정도 읽어보면은 뭐 웬만한 것들은 다 기억이 다 돼. 그런데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지. 자료로서는 이게 나와, 이게. 그래서 이런 국가들 쭉 주고, 가국가 쭉 주고 나국가 해가지고, 다음은 가나 뭐 식량 작물이 생산되는 국가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작물에 대한 특징을 옳은 것 이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이게 쌀인지 밀인지 찾아내야 돼.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 얘도 마찬가지, 소양돼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국가들을 꼭 100%다 암기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좀 익숙해질 정도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얘를 이제 암기를 해 주는 게 좋은데, 앞 시간과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보이면 안 되지. 나도 나름대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 공개 안 한다. 유튜브에 올려둘 테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뭐 유튜브 들어가지 말고 한번 읽고 외우든지 알아서 해. 예. 자, 유튜브에만 내가 올려둘 테니까 들어와서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그냥 알아서 외우도록 그렇게 하라고. 자,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다. 많이 나오면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생산 국가예요. 생산 국가. 그걸 정확히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